땀과 말 가죽 냄새가 나는 천막소, 차가운 땅에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이 당신입니다. 1281년 공기는 천막밖 어딘가에서 타오르는 탕고트 마을의 연기가 퀴퀴한 냄새와 함께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억새 밧줄에 묶인 손목은 아리고 심장 박동이 너무 커서 밖의 남자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쿵쿵거리며 땅을 흔들고 몽골 전사들의 거친 함성이 밤을 가르고 끔찍할 정도로 가까이 들립니다. 당신의 마을이 불탔는지 다른 마을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전에 들었던 비명소리가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채찍 소리처럼 짧고 찰나적입니다. 천막 입구에서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넓고 굽히지 않는 실루엣이 보이고 숨을 참고 뒤로 물러섭니다. 천막 덮개가 열리자 들어서는 남자는 단순한 전사가 아닙니다. 굳은 돌처럼 단단한 그의 눈이 어두컴컴한 공간을 살핍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칭기직한 정복자. 그의 이름은 초원에서 진나라 도시까지 공포 속에서 속삭여집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폭풍처럼 천막을 채우고 당신은 역겹도록 몸이 뒤틀리며 자신이 우연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전리품, 전쟁의 노획물이며 그 진실의 무게는 밧줄보다 더 크게 당신을 압도합니다. 이 잊혀진 생존과 고통의 이야기를 탐구하기 전에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배우는 것을 즐긴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다른 곳에서 과거에 대한 공유된 호기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고대 이야기를 함께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밤은 끝없이 길고 진영은 쇠붙이 소리, 타오르는 불, 패배한 자들의 낮은 신음소리가 뒤섞인 혼란입니다. 당신은 천막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얼굴에 먼지와 공포가 묻은 다른 여성들이 근처에 웅크리고 있으며 갇힌 동물처럼 눈이 펄럭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당신의 마을 출신이고 어떤 여성들은 당신이 알 수 없는 곳 출신입니다. 몽골인들은 당신의 이름이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화폐와 같고 제국을 더 굳건히 다스리거나 전사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일 뿐입니다. 1162년 온논강가에서 태어난 칭기즈칸 템진이 들어선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털 안 감덧댄 그의 외투는 희미한 기름 등불의 불빛을 받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세고 턱은 단단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계산이거나 전장을 넘어서는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에게 손을 뻗지 않습니다. 아직은. 대신 그는 한 명의 경비에게 손짓을 합니다. 뺨에서 턱까지 난 상처가 있는 거구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립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여자들 중 한 명을 끌어다 세웁니다. 그녀의 억눌린 비명은 밖의 소음에 묻힙니다. 당신은 소리치고 싸우고 싶지만 몸은 당신을 배신하고 다음이 무엇일지 모르는 공포에 얼어붙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투와 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역사가 기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렇지만 말이죠. 1206년부터 1227년 사망할 때까지 칭기즈칸이 구축한 몽골 제국은 태평양에서 카스피해까지 뻗어 있었고 전사들의 힘과 정복당한 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병돌격과 불타는 도시의 이야기가 감추는 더 어두운 진실, 즉 기록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을 전쟁, 권력, 쾌락의 도구로 체계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13세기 텍스트이자 근현대 몽골 자료 중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인 몽골 비밀사는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몽골의 융성기를 목격한 페르시아와 중국의 기록은 그 규모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샤, 쿠라시미아 또는 진나라의 마을에서 데려온 당신과 같은 여성들은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칭기즈칸의 거대한 계획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자신과 그를 만들어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템진의 어린 시절은 고난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지간 시족에서 태어난 그는 유게이라는 소수 족장이자 멀켓 쪽에서 납치된 히룬의 아들이었습니다. 템진이 겨우 9살이었던 1171년 그의 아버지는 라이벌에게 독살당했고 그의 부족은 그의 가족을 무자비한 초원의 포옹에 맡겼습니다. 헤로는 가난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뿌리와 작은 사냥감을 먹고 살아남는 법과 자신들을 위협으로 여기는 적들을 피해 다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태진의 아내 버타는 1181년 무르케 쪽에게 납치당했는데 이 상처는
그를 깊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잠무카와 토그루와 같은 동맹의 도움으로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임신해 있었습니다. 1182년에 태어난 아이 요시는 태진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지만 의심의 속삭임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생생하고 개인적인 순간은 칭기즈칸이 될 그 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초원은 권력이 불안정하고 충성심이 부족하며 여성이 종종 동맹이나 복수국의 도구로 이용되던 곳이었습니다. 테이지는 통제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1206년 수년간의 잔혹한 전쟁 후 테이지는 몽골 부족들을 통일하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의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제국은 단순한 군사 기계가 아니라 통제 시스템이었고 여성들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몽골인들은 결혼과 처첩 제도를 부족을 묶고 충성심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칭기즈칸은 부트, 쿠란, 야스이, 야수간이라는 4명의 주요 아내가 있었고 각자는 그의 거대한 후궁 내에서 한 촌락이나 오르도를 감독했습니다. 2023년 그의 저서 칭기즈칸의 땅에서의 섹스에서 터비시의 바상계와 같은 역사가들은 칭기즈칸의 후궁이 약 500명의 여성이었다고 추정하지만 공식적으로 아내나 처첩으로 기록된 것은 44명뿐입니다. 이 여성들은 종종 탕구트의 착하나 진나라 황제의 딸과 같이 멸망한 통치자들의 딸들이었고 그들의 백성을 더 이상 학살하지 않기 위해 조공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칭기즈칸은 다른 천막을 방문했고 그의 동정은 1만 명의 정예 부대인 캐시그에 의해 보호되었으며 그들은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후궁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제도였고 정복된 사람들을 몽골의 구조에 엮어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 여성 중 한 명입니다. 120년 울라하이 습격에서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굳건하다고 여겨졌던 도시에 성벽은 몽골의 포위기계 아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축축한 양모와 타오르는 허브 냄새가 나는 유르트에 있습니다. 한때 고급 실크였던 너의 옷은 옷자락이 찢어져 있고 얇은 천을 스며드는 차가움이 뼈속까지 파고든다. 밖에서는 진영이 움직임으로 활기차다. 말들이 콧김을 흩뿌리고 남자들은 웃고 무기가 갈리는 소리가 쇠붙이처럼 쨍쨍거린다. 다른 여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는 낮고 간절하다. 어떤 이들은 탈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거리는 멀고 몽골인들은 무자비하다. 다른 이들은 생존, 즉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넌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본다. 16세도 안 된 소녀,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늙은 여자는 손은 굳어졌고 네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속삭인다. 그들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운명에 묶여 있다. 몽골 제도는 냉혹했지만 계산적이었다. 여성들은 주요 부인, 첩, 노예로 나뉘었다. 브라와 같은 주요 부인들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가정을 관리하고 부족의 일에 조언을 했다. 종종 고귀한 포로였던 첩들은 상대적인 사치 속에서 살았지만 자유는 없었다. 너처럼 노예들은 최악의 운명을 맞이했다. 가정노동, 성정노예 또는 실크로드의 번화한 시장에서의 무역, 몽골인들에게 봉사했던 13세기 페르시아의 연대기 작가 주베니는 여성들이 가축처럼 거래되고 그들의 가치는 말이나 금으로 측정되었다고 적었다. 어떤 이들은 군인들에게 봉사하도록 강요당했고 그들의 몸은 전투 후위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2025년 브로콜 미디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아름답거나 이국적으로 여겨져 칭기즈칸의 회원으로 보내졌고 같은 기사에서 말했듯이 금빛 우리 속에서 살았다. 그들의 삶은 칸의 변덕에 따라 결정되었다. 은총을 잃으면 강등, 추방 또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권력 역학은 뚜렷했다. 칭기즈칸과 같은 남자들은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졌지만 여성들도 미묘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브루타는 신뢰받는 고문이었다. 그녀의 조언은 전쟁 문제에도 구대였다. 터비시가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몽골 여성들은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역을 관리하고 수레를 몰고 심지어 남자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포로 여성들은 그러한 자율성이 없었다. 너는 지금 그것을 느낀다. 너에게 쏟아지는 시선, 네가 잘해야 한다는 말하지 않은 기대. 살아남아라.
경비가 돌아와 굳어진 땅 위를 밟으며 너를 가리킨다. 속이 뒤틀렸지만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서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시선을 피했고 그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커다란 소리였다. 칭기즈칸의 성적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정복한 모든 부족의 여자들을 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혈통을 제국 전체에 퍼뜨렸고 현대 DNA 연구가 확인했듯이 이는 유전적인 유산으로 남았다. 2003년 미국 인간 유전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 몽골 제국의 남성 중 8%, 현재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칭기즈칸과 그의 아들들과 관련된 Y 염색체 마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기록에 남은 것은 버티와 낳은 9명뿐이다. 네, 명의 아들 조키, 차가치, 오가데, 톨루이와 5명의 딸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첩이나 노예에게서 태어났고 종종 기록에 남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텐트 밖으로 나설 때 만약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잊혀진 자들 중 하나가 될지 제국의 광대한 계보 속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질지 궁금했다. 진영이 눈앞에 펼쳐졌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유목민의 지빈투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공기는 날카로웠고 구운 양고기의 냄새와 희미한 금속성의 피 냄새가 났다. 전사들이 그림자 속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웃음은 거칠었고 얼굴은 승리 후 자유롭게 흐르는 발효된 앞말의 젖은 쿠미스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더 큰 투수로 데려갔고 입구는 창이 불빛에 반짝이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안은 더 따뜻했고 향과 털의 냄새가 진했다. 칭기즈칸은 낮은 모루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나를 보지 않았고 눈은 그의 앞에 펼쳐진 지도를 응시했다. 지도의 가장자리는 말은 잎처럼 말라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 주름과 닿은 머리의 흰색을 보았다. 수십 년 동안 말을 타고 싸우고 정복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아래에는 부드러운 땅 아래의 돌처럼 단단함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몽골인들의 여성에 대한 처우는 칭기즈칸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 1229년부터 1241년까지 통치한 오가데와 같은 그의 후계자들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다. 14세기 초에 글을 쓴 페르시아의 연대기 작가 라시드 알리는 1237년 오가시 이라크 사람들을 처벌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4,000명의 소녀들이 병사들에게 강간당했고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러한 잔혹 행위는 메시지였고 몽골의 지배력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터비시가 주장하듯이 몽골 사회는 전적으로 잔혹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늠은 칭기즈칸의 초기 정복 당시에는 반목을 막기 위해 종종 사형으로 처벌되었지만 후대에는 벌금으로 감경되었다. 독신 여성과 과부들은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성적 자유는 발을 묶어 여성의 약함을 강조하던 송나라의 엄격한 유교적 규범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몽골 여성들은 포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하고 실용적이며 유목민 생활의 필수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포로인 당신에게는 그 강인함은 먼 꿈과 같다. 날들은 주들로 흐릿하게 겹쳐진다. 당신은 진영의 리듬, 새벽이 오기 전 습격 준비를 하는 전사들의 소리, 오르도가 초원을 가로지르는 나무 수레의 소리, 여성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조용한 순간들을 익힌다. 당신은 칸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운다. 그가 버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부드러워지는 것, 반란의 소식이 들릴 때 눈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당신은 살아남는 법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슬픔을 묻어두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몇몇 여성들이 더 빨리 적응하고 목소리가 더 커지고 눈이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키르시미아 출신인 아이샤라는 한 여성이 어느 날 밤 당신에게 칭기즈칸이 젊은 시절의 라이벌인 잠무카와 담요를 함께 썼다는 소문을 속삭여준다. 형제의 유대였지만 배신과 죽음으로 끝났다. 그 이야기는 경고처럼 느껴진다. 충성심은 더섭고 강자조차도 멸망할 수 있다. 1215년까지 칭기즈칸의 군대는 진나라의 수도 종도를 함락시키고 키르시만 제국을 노렸다. 1219년 오타르 침략은 끔찍한 학살극이었다. 총독 이날척이 그의 사신을 처형하여 칭기즈칸을 자극한 후
몽골인들은 도시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샅샅이 뒤져 숨겨진 부를 찾아냈다. 2025년 스카이 히스토리 기사에 실린 내용처럼 당신과 같은 여성들은 무더기로 끌려갔고 어떤 여성들은 하렘으로, 어떤 여성들은 시장으로 끌려갔다. 여성 노예 무역은 활발한 미디어가 지적했듯이 몽골 경제의 기반이었고 인간의 고통을 이용해 번영했다. 이제 11시위여. 11위는 중국어로 진영을 뜻함에 끌려온 새로운 포로들의 얼굴에서 그 공포를 본다. 그들의 눈은 첫날 밤 너의 공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끔찍한 악순환은 초원의 바람처럼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순간들도 있다. 어느 저녁 헬렌 산맥 근처에 진영이 정박했을 때 포로가 아닌 부족 출신인 몽골 여성이 따뜻한 암말젖을 담은 그릇을 가져온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지만 그 행동은 친절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는 무언가 더 부드러운 것, 정복으로 부서지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진다. 그녀의 이름이 쿠란쿠란이며 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는 너에게 몇 마디 몽골어를 가르쳐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내심으로 가득하다. 이런 순간들은 드물지만 너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 세월이 흐르면서 칭기직하는 나이 들고 그의 전쟁은 더욱 사나워진다. 1227년 그는 다시 시샤를 포위하여 반란을 진압하려 한다. 전해지는 소문으로는 그는 병이 들었고 전년에 말에서 떨어져 다친 후로 더욱 약해졌다고 한다. 1227년 8월 18일 그는 인유안 근처의 진영에서 죽고 그의 시신은 비밀리에 몽골로 옮겨진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처럼 그의 장례식은 학살이었다고 한다. 그의 묘지가 숨겨지도록 2,000명의 노예가 죽임을 당했다. 그 순간 너는 거기에 없었다. 너는 여전히 오르도, 얼두, 몽골 제국의 행정 단위에 있으며 이제 그의 아들 중 한 명의 감시 아래 있다. 하람은 해체되지 않았지만 그 목적은 바뀐다. 칸이 없자 여성들은 방황한다. 어떤 이들은 잊혀지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간다. 너는 네 집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많은 이들처럼 초원에 묻힐지 궁금해한다. 칭기즈칸의 성적 행위에 대한 유산은 그가 낳은 자녀나 차지한 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록의 침묵,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 속에 있다. 몽골의 비밀 역사는 그의 정복을 찬양하지만 인간적 희생은 간구한다. 주벤이나 라시드 알딘, 라시드 딘과 같은 페르시아와 중국의 자료는 진실을 엿보게 해주지만 그것조차도 그들 자신의 의도를 거치는 필터이다. 오늘날 그 고통의 메아리는 역사책이 아닌 수백만 명의 DNA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 남아있다. 바깥 텐트장은 살아있는 짐승과 같았다. 쇠붙이 소리와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읊는 소리가 그 맥박이었다. 넌 유르트 안에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들이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재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쫓기는 사슴처럼 펄럭였다. 어떤 이들은 네 마을 사람이고 익숙한 얼굴에 두려움이 핏자국처럼 새겨져 있었다. 다른 이들은 낯선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기원은 하늘의 별처럼 멀었다. 몽골인들은 네가 누구였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농부의 딸이든 상인의 아내든 귀족의 자매든 말이다. 그들에겐 네가 소유물이고 동맹을 맺고 욕망을 채우고 제국의 재물을 채우는 수단일 뿐이었다. 칭기즈칸은 잠시 멈춰섰다. 털 안감 덮개가 기름 등불의 희미한 불빛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흉터와 주름으로 뒤덮인지도 같았고 따은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시선은 날카롭고 사려 깊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륙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갈망, 그의 제국을 묶는 실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는 흉터투성이 얼굴에 거한 경비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경비는 모퉁이에서 한 여자를 붙잡았다. 그녀의 비명은 짧게 끊겼다. 그녀는 밤속으로 끌려갔다. 네 몸은 배신자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닥쳐올 일의 무게에 압도되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복 이야기만은 아니다. 연대기는 칭기즈칸의 전투, 초원을 가로지르는 그의 기병대, 1215년 종두나 1220년 사라칸들을 함락시킨 그의 군대를 노래하지만 1206년부터 1227년 그의 죽음까지 형성된 몽골 제국은 일본에서 카스피해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피와 야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칼과 포위 기계의 이야기가 감추는 것은 서기들이
거의 건드리지 않은 그림자 같은 역사다. 13세기에 쓰인 몽골의 비밀 역사는 칸의 승리를 찬양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닥친 인적 피해는 간과하고 있다. 13세기와 14세기에 활동했던 주베이니와 라시드 알딘과 같은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들은 진나라와 송나라의 중국 기록처럼 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시샤, 호라즘 또는 킵차크 초원에서 쫓겨난 너와 같은 여성들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너희는 부족을 묶고 전사를 보상하고 칸의 유산을 보장하는 거대한 기계 속의 도구였다. 이를 이해하려면 전설이 된 인물과 글을 만들어낸 세상을 추적해야 한다. 1162년 오난 강기슬에서 부르짖인 시족의 소수 족장 이수구와 무르켓 부족에서 훔쳐온 헬론 사이에서 태어난 투진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었다. 구살이던 1171년 그의 아버지는 타타르족의 적들에게 독살당했고 그의 부족은 가족을 척박한 초원의 험악함에 내버려 두었다. 홀루는 험난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투진에게 굶주림을 견디고 자신을 위협으로 여기는 적들을 피하는 법을 가르쳤다. 초원은 충성이 흔들리고 힘이나 교활함으로 권력을 얻는 잔혹한 학교였다. 1181년 투진의 어린 아내 버테가 무르케 족에게 납치당했고 이는 어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무카와 토그랄과 같은 동맹들과 함께 그녀를 구출했지만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1182년에 태어난 아이 야치는 그의 아들로 키워졌지만 의심의 속삭임은 그들의 유대감을 괴롭혔다. 이 배신은 투진의 세계관을 형성했다. 신뢰는 사치였고 통제는 생존이었다. 11년 후인 1206년 수년간의 전쟁과 배신, 그의 의붓 동생 베크타르를 죽이고 자무카를 패배시키고 나이만을 짓밟은 후 그는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즈칸, 즉 만인을 지배하는 황제의 칭호를 얻었다. 그의 제국은 정복의 기계였지만 동시에 통제 시스템이었고 여성들은 그 보이지 않는 기여였다. 유목민적이고 실용적인 몽골인들은 결혼과 적첩을 이용하여 동맹을 맺고 적을 굴복시켰다. 칭기즈칸은 버테, 쿠란, 야수이, 요관이라는 4명의 주요 아내가 있었고 각자는 하나의 부대를 관리했는데 이 부대는 가정이자 정치적 중심지였다. 역사가 바센자브 투르비시가 그의 2023년 저서 칭기즈칸의 땅에서의 섹스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해림에는 500명의 여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내나 적첩으로 기록된 것은 44명뿐이었다. 이 여성들은 종종 탕구트 왕의 딸 차카나 진나라 황제의 여동생처럼 고귀한 신분의 포로들이었고 그들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조공으로 바쳐졌다. 매일 밤 칭기즈칸은 천막 사이를 이동했고 그의 방문은 1만 명의 정예 부대인 캐시그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캐시그는 그의 모든 행보를 추적했습니다. 후궁은 단순한 향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된 부족을 피와 의무로 몽골의 지배에 묶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1207년 몽골의 포위 기계가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울라하이에서 포로로 잡힌 당신입니다. 한때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던 당신의 비단 옷은 옷자락이 찢어졌고 스텝의 추위가 스며들어 손가락을 마비시킵니다.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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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냄새와 타는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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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냄새가 나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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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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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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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가 나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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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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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새와 타는 허브 냄새가 나는 흙냄 그녀는 전쟁과 정치를 꾀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장군들 사이에서도 무게를 지녔다. 투르비시가 언급했듯이 몽골 여성들은 가마를 몰고 가축을 돌보고 때로는 싸우면서 유목민 생활의 필수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포로들은 그러한 자유를 가질 수 없었다. 너는 지금 그것을 느낀다. 눈의 무게, 묵과된 요구, 즉 행동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을 상처투성이 경비병이 다시 돌아와 부추 소리를 내며 너를 가리킨다. 너의 속이 뒤틀리지만 너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다. 다른 여성들은 눈을 피하고 그들의 침묵은 그 자체로 비명과 같다. 칭기즈칸의 성적 행위는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탕구트, 코라스마이안, 킵차크 등 모든 부족의 여성을 차지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혈통을 제국에 엮어 넣었다. 2003년 미국 인간 유전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전 몽골 제국의 남성 8%, 오늘날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칭기즈칸과 그의 아들들과 관련된 Y 염색체 마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베르타와 낳은 9명의 자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네 아들 요키, 차가치, 오가데, 툴루이 그리고 5딸. 나머지 자녀들은 첩과 노예에게서 태어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비병이 너를 진영을 통해 인도하는 동안 너는 네 아이가 그 어둠 속의 그림자 중 하나가 되어 거대한 기억의 발걸음 속에서 사라질까 걱정한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진영은 뻗어 있고 공기는 구운 양고기와 피냄새로 가득하다. 전사들이 어둠 속을 움직이고 그들의 얼굴은 쿠마스로 붉게 물들어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굉음을 친다. 너는 큰 유루트로 데려가진다. 입구는 맹금처럼 빛나는 창을 든 경비병들이 양쪽에 서 있다. 안에는 공기가 따뜻하고 향과 털로 무겁다. 겐즈는 낮은 모루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고 낡은 지도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고 따은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그의 존재는 풀을 굽히는 바람과 같은 힘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령의 무게가 담겨 있다. 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도는 명확하다. 여기에는 선택이 없고 오직 생존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칭기즈칸만의 독특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의 아들과 후계자들, 예를 들어 141년 오가데, 에이지에이드, RL 1229처럼 그 관행은 계속되었다. 라시드 알리는 만 1237년 오가데가 오라트족을 처벌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4,000명의 소녀들이 가족 앞에서 강간당한 후 노예로 만들어졌다. 그 행위는 메시지였고 몽골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몽골 사회가 전적으로 잔혹했던 것은 아니었다. 투르비시는 앙숙을 막기 위해 한때 사형에 처해졌던 간통죄가 나중에는 벌금으로 바뀌었고 송나라 중국에서는 발목에 족쇄를 채워 약함을 상징했던 것과 달리 혼인하지 않은 여성들이 자유를 누렸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포로들에게 그런 자유는 신화에 불과했다. 날이 죽간으로 바뀌면서 너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 새벽녘 전사들의 소음, 오르도가 이동할 때 나는 수레의 덜컹거림,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들 등 진영의 리듬을 익히면서 칭기즈칸의 기분을 읽게 된다. 그는 베르타에게는 부드러운 눈길을, 반란에는 냉혹한 눈길을 보낸다. 너는 슬픔을 묻고 집은 희미해지는 기억이 된다. 어떤 여성들은 더 빨리 적응한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쿠라즘 여인 아이샤는 어느 날 밤 칭기즈칸과 자무카에 대해 속삭인다.
그들은 어릴 적 담요를 함께 썼던 무기자였지만 1205년 트윈이 자무카의 죽음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경고였다. 가장 가까운 유대감조차 깨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1215년 칭기즈칸은 종두를 함락시키고 1219년에는 그의 사신을 학살한 쿠라즘의 이날룩을 공격한다. 2025년 스카이 히스토리 기사는 오트라 함락을 묘사한다. 시민들은 학살되고 여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목소리가 들리는 메드로에 따르면 노예 무역은 인간의 고통에 영향을 공급하는 몽골의 생명줄이었다. 너는 새로운 포로들의 눈에서 그것을 본다. 그들의 눈은 첫날 밤 너의 눈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절의 성광도 있었다. 할렌 산맥 근처에서 몽골 여인 퀸이 따뜻한 앞말 젖을 가져다 준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얼굴은 낡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너에게 몽골 말을 가르쳐 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런 순간들은 드물었지만 너를 지탱해 주었다. 1227년 늙은 칭기즈칸은 다시 시에시르를 포위한다. 속삭임은 그가 쇠약해졌고 낙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1227년 8월 18일 그는 윤후안 근처에서 죽고 그의 시체는 사라진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무덤을 숨기기 위해 2000명의 노예가 죽었다고 한다. 너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이제는 아들의 시선 아래에 있다. 하렘은 변하고 어떤 여성들은 잊히고 다른 여성들은 거래된다. 너는 집이 영원히 사라졌는지 궁금해한다. 칭기즈칸의 행위가 남긴 유산은 그의 자녀나 정복만이 아니다. 그것은 연대기의 침묵 속에 있다. 이름이 사라진 여성들. 주바니와 라시델디는 진실을 암시하지만 완전한 무게는 쓰여지지 않은 것 속에 놓여 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어머니들은 유령과 같다. 당신은 혼자 앉아있고 밧줄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고통은 남아있다. 별들은 차갑고 발걸음은 끝이 없다. 당신은 살아남았지만 상처는 남아있어 바람의 으르렁거림에 새겨지고 잊혀진 자들의 비명을 세월을 초월하여 전달한다.